BMW의 3대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최근 유튜브상에 갑자기 시승기가 부쩍 많이 올라온 그런 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X5 M50i 모델인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523D 시승기가 있었죠. 유럽이 디젤 엔진과의 안녕을 고하면서 가솔린 엔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가솔린 엔진을 쓴 차량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높아지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X5 M50i 모델을 준비해서 시승기를 한번 촬영해 볼 겁니다. 일단 금액대나 이 이름 네이밍이나 BMW를 좋아하시거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많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좀 생생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먼저 시동 소리부터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죠? 시동을 걸고 나면 일단 RPM이 약 1400rpm 정도를 유지하면서 엔진을 좀 예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20초 정도 지나서 예열이 어느 정도 되면 한 1200rpm 정도로 RPM을 내리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RPM이 또 내려갈 겁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RPM이 1000rpm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지금 750r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예열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니까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5 M50i 모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X5인데 8기통 4400cc 엔진이 얹혀져 있는 모델입니다. 이 기통수에서 예측하셨겠지만 이 모델은 8기통이 들어간 모델이고 고출력 모델입니다. 그리고 X5M, 이 순수 M 모델에도 동일한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M50i 모델은 이 팀키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디튠이 되어 있어요. 출력은 530마력입니다. 이렇게 순수 M 모델이 아니라 M50i, M40i 이런 식으로 M 레터링 뒤에 어떤 다른 숫자가 바로 붙는 거, 이런 모델들을 MPA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자냐면 M 퍼포먼스 오토모빌의 약자예요. 순수 M 모델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일반 모델을 이 MPA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MPA 모델은 M 모델처럼 완전히 하드코어한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 X5 M50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BMW가 라인업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라인업 중에 MPA 모델은 사실 적당한 하드코어함이 살아있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출시되는 MPA 모델들은 하드코어보다는 굉장히 순한 양에 가깝습니다. 주행을 해보면 이 모델이 MPA 맞아? 이 M50i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M자가 들어가는 모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X5 30D M 스포츠, 뭐 이런 모델에서도 적당한 스포티함을 기대하잖아요. M50i와 같은 모델은 더 그럴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전혀 터프하지 않습니다.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지금 별로 노면이 안 좋은 코스를 방지턱이 연속되는 코스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굳이 방지턱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승기를 올렸었던 X5 30D M 스포츠 모델도 지금 이 M50i와 마찬가지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느낌은 굉장히 최상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승차감을 갖고 있고 이 가격에 걸맞는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50i 모델은 30D 모델보단 가격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또 장점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드려 볼 거예요. 일단 주행을 하는 내내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물론 저는 이 차의 옵션을 알고 있으니까요, 운전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유는 에어서스뿐 아니라 후륜 쪽에도 조향이 들어갑니다.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4WS, RWS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바퀴가 전부 다 조향을 합니다. 그래서 시속 60km 미만에서 내가 핸들을 꺾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가 꺾어주고, 그러면 코너를 돌 때 회전각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회전각이 조금 더 좁아지겠죠. 그리고 시속 60km 이상에선 내가 핸들을 꺾는 쪽과 동일한 방향으로 뒷바퀴가 따라와 줍니다. 그럼 차선 변경을 할 때 이게 슥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우주선 타는 것처럼요. 지금은 시내주행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M50i 같은 모델이 시내주행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차는 더 안락한 차량입니다. 평소에는 지금처럼 이 차가 고출력 차량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조용하게 타다가 내가 좀 밟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차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차량은 사실 여성분들이 옆에 타시더라도 이 차가 이런 고출력 차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X5 40i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M50i도 같이 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40i랑 M50i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M50i의 느낌은 40i랑 정말 많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바로 8기통이라는 기통수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기량 차이도 1400cc 정도 차이가 나고 기통도 이 차가 2기통이 더 많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출력이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물론 BMW가 자랑하는 CT6 직렬 6기통 엔진이 있긴 하지만 그와는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SUV 모델을 사는데 이렇게 가솔린에다가 8기통짜리까지의 모델을 살 필요가 있냐 반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정말 소수의 고객을 위한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객을 타겟으로 했을 때 그런 고객들이 어떤 차를 원할까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 차의 세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늘 이용하는 노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코스를 지나고 있는데 에어서스 덕분인지 이 노면 상황을 그냥 서스펜션이 잘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코너를 돌아야 되니까 속도가 줄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속하는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BMW라는 브랜드의 SUV를 1억 4천을 주고 8기통짜리를 굳이 살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차량 곳곳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차량은 밖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X5입니다. 그러면 이 차의 오너들한테는 이 차가 뭐가 다르고 어떤 부분을 좀 스페셜하게 만족감을 줘야 될까 를 고민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저라도 생각해보면 그냥 이 실내가 많이 럭셔리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디자인 레이아웃은 따로 바꿀 수가 없으니 여기에 쓰인 곳곳에 쓰인 소재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져가는 방법을 BMW는 택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닝은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와 그리고 대시보드는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당연히 MPA 모델이니까 바우스 앤 윌킨스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전자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최고의 구성은 갖추고 시작하는 겁니다. 더 좋은 가죽을 찾기 어려운 BMW의 최상위 가죽, 그리고 바우스 앤 윌킨스는 더 말이 필요 없고요. 이 헤드라이닝도 여타 슈퍼카처럼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치품이라는 게 이런 부분은 남이 봐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만 아는 부분입니다. 그냥 나 혼자 이 차에 혼자 앉아서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X5 M50i는 많은 분들께서 이 시승기를 보실 때 기대하시는 게 있죠. 와, 이 차 얼마나 잘 나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차량의 핵심은 얼마나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럭셔리함을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BMW가 잘하는 이 출력질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조금 이따 고속주행 코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사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그러니까 이 4WS, RWS라는 후륜 조향까지 들어가는 장치도 어떤 트랙에서의 빠른 속도 기록을 위한 옵션일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 차는 그냥 운전자의 큰 만족감을 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속에선 코너가 더 재밌고 혹은 더 편하고 고속에서는 차선 변경이 미끄러지듯 이루어지는 이런 승차감. 제가 지난 시승기에서 승차감은 단순히 주행할 때 서스펜션의 느낌뿐 아니라 차량을 주행하는 느낌 전반적인 모든 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들어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출력의 차를 타고 있으니까 굳이 뭐 내가 너희들이랑 뭐 경쟁해서 빨리 달릴 필요는 없잖아,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지금은 시속 60km 미만에서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느낌이 재밌어요. 이 후륜 쪽이 이렇게 쫀쫀하게 쫓아와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이 차에 안타까운 옵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어서스입니다. 물론 이 차의 컨셉은 잘 알겠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또 추구하는 차량이지만 X6 M50i는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고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라는 서스펜션을 통합하는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그 옵션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아니고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들어가도 굉장히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생각보다 부드럽거든요. 자,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 차의 좀 출력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차량 출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시속입니다.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간만에 손에 땀이 나고 지금 등에 지금 식은땀이 쭉쭉 나고 있어요.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차량의 출력은 당연히 530마력쯤 되는 차량이니까
당연히 출력은 부족함이 없겠지만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차의 출력보다 미션입니다. 기가 막혀요. 530마력이 뿜어내는, 쉴 새 없이 뿜어내는 토크를 미션이 정말 빠르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동입니다. 그냥 2.4톤짜리, 2.5톤짜리 차량을 그냥 확 꽂아줍니다. 시속 10km에서 시속 80km 정도로 급제동을 하는데도 차량은 이 후륜 쪽이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꽂는 느낌으로 제동이 됩니다. 보통 제가 이런 고출력 모델들을 시승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밝힌 적이 있듯이 시승기 한번 찍다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늘 있는데, 오늘 X5 M50i로 급제동을 한번 해보니까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원할 때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속할 때 제가 그냥 정속주행을 하다 갑자기 풀스로틀링으로 급가속을 했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이 무게중심의 이동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몸이 시트에 팍 파묻히는 느낌이에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럭셔리함,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차량의 탄탄함,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차는 더 물렁합니다.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러면 이런 스포티한 성향을 표방하는 브랜드가 이런 물렁한 차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반전을 줄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는 순간 차량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고, 그게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에 정말 빠져들게 만듭니다. X5가 이렇게 재밌는 차였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이 차량의 단점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 옵션입니다. 요 스카이 라운지 썬루프입니다. 7 시리즈 롱바디 모델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썬루프에 불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 X5 M50i에도 그런 스카이 라운지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걸 빼고 다른 걸 넣어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시는 뒷좌석입니다. 제가 뒷좌석 각도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게 있는데요. X6랑 뒷좌석 각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뒷좌석 각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탑승객이 느끼기에 뒷좌석 각도가 좀 서 있으면 그냥 할 말이 없는데, 거기다 심지어 타 브랜드 대비 뒷좌석 각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앉아보시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한 뒷좌석에 30분 이상 타고 계시면 좀 서 있네, 눕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 너무 조용해요. 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엔진음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패드 시프트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소음이 들립니다. 사운드 좋죠? 엔진 소리 들어보세요. 제동합니다. 제동도 역시 훌륭합니다. 가속합니다. 이 차량의 출력은 언제든 운전자가 원할 때 즉각 발현됩니다. 이런 부분이 BMW라는 브랜드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일 거예요. 내가 쏘고 싶을 때 차는 거기에 맞게 즉각 반응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차량 엔진 출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차량의 엔진이 전부가 아니라 이 출력을 받쳐주는 미션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가속해 보겠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지금은 차량 앞바퀴가 좀 들리는 느낌이에요. 살짝 감고 가겠습니다. 가속합니다. 어마어마한 출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선 변경을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차량의 주행을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속도가 시속 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포츠 모드로 두고 악셀을 가볍게 밟아주면 엔진이 움직이는 이 엔진 회전이 운전자로 하여금 텐션을 올려줍니다. 근데 그 텐션이 막 신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텐션입니다. 저는 이걸 외치고 싶어요. 영화 매드맥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 빡빡머리들, 이 전사들이 이 팔기통을 외치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팔기통은 팔기통입니다. 그리고 이 X5M, 이 퓨어 M 모델보다 훨씬 소프트해요. 그 부분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이 차량이 굉장히 새 차입니다. 새 차인데 좀 조졌더니 탄내들이 막 들어옵니다. 탄내. 지금 이렇게 고속주행 코스를 마치고 지금 복귀하는 일반 도로로 접어들었는데요. 일단 고속주행 때 느낌을 좀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고속주행 때 느낌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짜릿하진 않습니다. 적절하게 또 억제되어 있는 엔진음과 배기음이 있고 그건 분명히 운전자한테 신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짜릿한 느낌까지는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이 차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차량은 구출력 차고 재밌는 차지만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건 편안함에 더 가깝습니다. 차량은 출력을 쭉쭉 뽑았을 때도 그게 운전자로 하여금 막 심장을 막 너무 뛰게 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내 차는 원래 잘 나가는 차고 좋은 차니까 이 출력도 시원시원하게 나가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이 복귀하는 코스가 약 10km 정도 구간이 있는데 그 길도 그냥 편안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 BMW X5 M50i라는 모델을 보실 땐 사실 대안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일단 전혀 다른 차지만 테슬라도 있을 수 있고 BMW의 영원한 이 성능으로 호적수 포르쉐의 카이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벤츠의 GLE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이 있지만 항상 BMW SUV가 국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억 4천이라는 금액을 다 주고 이 차를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할인을 조금씩 받게 되죠. 차량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할인된 가격으로 비추어 봤을 땐 사실 경쟁 상대가 없어요. 어떤 차량의 스포티함을 놓고 보면 포르쉐라는 브랜드도 BMW랑 성향을 좀 같이 합니다. 하지만 포르쉐라는 브랜드와는 BMW가 또 다른 점이 옵션에 대한 이해와 옵션에 대한 접근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둘 다 스포티한 브랜드지만 이 스포티함을 이해하는 해석도 좀 다릅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포르쉐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중이, 사실 차를 잘 모르는 대중이 이 두 개 브랜드 차량을 둘 다 똑같이 타본다면 아마 BMW의 손을 더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을 해놨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런 댓글들이 달릴 것 같아요. BMW 직원이라 BMW 편을 든다고 하실 수 있죠. 제가 근무했던 브랜드가 포르쉐였던 걸 감안하시면 저의 친정입니다. 이 두 개 브랜드는 분명히 둘 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는 이 BMW가 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카이엔을 탔을 때나 911을 탔을 때나 느꼈던 건 굉장한 이질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 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가 차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이질감을 느꼈고, BMW라는 브랜드는 국산차를 타다가 BMW를 타도 큰 차이점이 없고, 근데 차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더 잘 나가고 더 잘 서고 더 안정적이고, 정말 미묘한 한 끗들 차이로 BMW가 더 좋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BMW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8 시리즈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이 RWS, 4WS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의 기술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사실 이 4WS 기술은 꽤 오래된 옵션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판매했던 차량들에도 탑재되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NF 소나타 트랜스폼에 들어갔었던 옵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옵션이 이런 고출력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담컨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X6 40i M 스포츠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차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스릴을 느끼기가 어려운데 하는 거거든요. 이 비남이 정의하는 스릴은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불안감과 함께 꼭 끝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지는 게 바로 스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X5 M50i는 스릴에선 합격점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행하는 내내 이 손에 땀이 쥐어져야 되고 아랫배가 막 살랑살랑 이상해야 되는데, 이 차량의 안정감은 사륜이기도 하죠. 브레이크도 좋죠. 그러니까 이 차량이 주는 안정감은 그런 스릴을 주지 못합니다. 차가 너무 좋아서,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약간 부족한 게 있어야 내가 운전 기술로 커버해보고 싶고 하는데, 모든 면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단점 2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릴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X5 40i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X5 M50i도 좀 살만하다, 살 생각도 같이 하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M50i를 달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마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을 타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를 구입하시면 마지막 기름 떼는 차면 8기통을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도로가 또 잠깐 뚫렸습니다. 속도를 좀 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시승이 끝나가는 와중입니다. 총평을 좀 해보면 이 X5 M50i 모델 첫 번째는, 이 차는 대중을 위한 모델은 아닙니다. 약간의 매니악한, 그리고 이 차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한정된 고객을 위해 만든 사치품의 개념입니다. 그냥 남들과는 무관하게 나 혼자 즐기기 위한 차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X5M은 시동 걸 때부터 사람들이 쳐다보기라도 하죠. 이 모델은 그런 것도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주행을 할 땐 소리도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이 차가 MPA인지도 모를 겁니다. 온전히 이건 나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총평 2번째입니다. 이 차의 뒷좌석은 역시
불편합니다. 특히 경쟁 브랜드에서 뒷좌석이 훨씬 더 이 차보다 편하기 때문에 뒷좌석을 놓고 보실 때는 이 차 실물을 반드시 보시고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MW의 3대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3대 축복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BMW의 3대 축복은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차량의 성능입니다. 타 브랜드랑 분명히 차별되는 차량의 다이내믹한 성능이 BMW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모션입니다. 1년 내내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차가 프로모션이 좋을 때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남입니다. 차량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비남 채널이 다 있어요. 특히 다른 브랜드 차량을 타고 계신 분이라면 비남이라는 3대 축복 중 하나가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차량 기능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영업 직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BMW는 그럴 일이 없죠.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해보면 항상 비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차량은 럭셔리한 차량이고 이 차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사는 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의 성능은 그냥 이 가격대에선 이 차량을 이길 수 있는 차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옵션이면 옵션, 성능이면 성능, 하드웨어면 하드웨어까지요. 이렇게 BMW X5 M50i에 대한 시승 느낌을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